한국의 천궁이 이란의 드론 120기 공격을 막았다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격은 단지 멈춘 것이었죠. 발사대를 폭파시키지 않으면 UAE는 1분 안에 언제든 다시 공격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한국이 숨겨둔 것을 꺼냈습니다. 96%의 천궁보다 더한 무기를 말이죠. UAE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날 밤 단 한 대의 드론도 하늘에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죠. 미국은 한국 따위가 이런 무기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며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UAE를 지킨 비장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직 숨겨둔 한국의 최종 병기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르 알라아얀입니다. 저는 UAE 국방전략분석실에서 중동 방공망 평가와 요격 데이터 검증을 맡고 있는 책임관입니다. 이란의 위협이 본격화된 뒤 제가 하루에도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경계가 아니라 재확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한국을 높게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UAE 안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납품하는 나라로는 알려져 있었지만 미국처럼 수십 년 동안 중동의 하늘을 지배해온 존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의 몇몇 군사 분석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공 체계가 실제 긴급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는 시선이 더 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멀고 규모도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성능보다 국적부터 먼저 계산했습니다. 바로 그 오만이 그날 밤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숫자는 감정과 체면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UAE 주변을 압박하면서 우리 분석실은 각국 무기 체계의 반응 시간과 탐지 거리와 교전 가능 시간을 다시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한국 방산 자료와 기존 서방 체계 자료가 동시에 올라왔고 처음에는 다들 한국 자료부터 의심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숫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크게 떠들지 않고 이미 배치와 운용과 후속 지원까지 묶어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냉소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 UAE에 공급한 천궁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몇몇 참석자는 중거리 요격 체계 하나로 이란발 위협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과장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자료실 화면에 공식 계약 정보와 성능표가 올라왔습니다. UAE는 이미 2022년에 한국의 천궁 이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그 계약은 당시 한국 방산 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사우디도 2024년에 같은 계열 체계를 10개 포대 규모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한국식 방공망은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중동 방어 구조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회의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한국 자료에 표시된 숫자가 공보용 수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천무 계열 장거리 정밀 타격 자료가 등장했을 때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다연장 체계 하나로 여러 탄종을 운용하고 사거리 80km급 유도, 로켓부터 160km급 탄과 290km급 탄까지 묶어 설명하자 몇몇 외신 담당자는 오기 가능성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치가 제조사 자료와 수출 보도에서 반복 확인되자 회의실은 한 번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내민 숫자는 하나만 튀는 수치가 아니라 체계 전체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80km 탄은 원형 공산 오차 15m 수준으로 제시했고 수출형 천무는 80km, 160km, 290km급 옵션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란의 위협이 실제로 UAE와 주변 항만과 에너지, 시설을 흔들기 시작하자 이제 질문은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이미 어디까지 준비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주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사관은 2026년 3월 들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UAE 내에서도 공습 또는 요격 과정에서의 위험을 경고했고 부자이라 에너지, 시설 부근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까지 안내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실제 중동 위기 속에서 다시 계산해야 할 변수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평가하는 방식이 앞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고, 다음에는 가격이 싸서 팔린다고 폄하했고, 그 다음에는 공개된 수치가 과장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응 시간과 사거리와 명중, 오차 같은 가장 냉정한 숫자에서 하나씩 빠져나갈 틈을 없애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숫자를 보여준 뒤에도 한국이 아직 전부를 드러낸 것 같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단순한 도입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공개 전력만으로도 기존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UAE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기존 기준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틀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의 위협이 계속 커지면서 우리는 실제 교전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숫자는 더 이상 자료가 아니라 시간과 생존을 의미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 반응 시간 교전 가능 구간 요격 성공 확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만 의미가 있었고,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과는 바로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서방 체계 기준, 두 번째는 혼합 운용, 세 번째는 한국 체계 중심 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 집중했습니다.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체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목표가 시속 200km로 접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탐지 후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탐지 지점이 150km 밖이라고 해도 실제 교전 가능한 시간은 불과 수십 분 단위로 압축되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응이 늦어지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무기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체계가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는 단순히 요격 성공률만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탐지부터 발사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의 시간을 짧게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교전 준비 시간이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뮬레이션을 3번 더 돌렸습니다. 입력값을 바꿔봤고 환경 변수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계산이 아니라 구조 차이 아닙니까? 그 말이 회의실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료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개별 무기 성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연결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위협이 계속 현실화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걸 단순한 가정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1분, 2분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사거리 수치와 실제 시뮬레이션 교전 구간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80km급, 160km급, 290km급으로 나뉘는 구간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대응 단계로 정확하게 나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설계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비교, 대상 정도로만 보던 시선이 점점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한 유럽 분석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무기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그 말 이후로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UAE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구조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해놓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날 밤 UAE가 실제로 마주하게 될 장면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상황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드론과 적어도 이 협이 UAE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서 모든 분석은 즉시 실전 기준으로 전환됐습니다.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실제 시간 안에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지휘소 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붉은 점들이 표시되기 시작했고 각 점은 하나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200km 수준으로 계산됐고 접근 경로는 해안과 주요 시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90분도 채 되지 않았고 그 안에 탐지 확인 대응 결정 발사까지 모두 끝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존 기준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전 가능 구간이 제한적이었고 동시에 대응해야 할 목표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어도 목표는 레이더 사각 구간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탐지 거리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한국 체계를 포함한 혼합 대응 시나리오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장비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탐지 이후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레이더에서 목표를 포착하고 교전 준비 상태로 넘어가는 구간이 기존보다 빠르게 이어졌고 발사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긴급 모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건을 낮춰봤습니다. 연결 지연을 가정했고 일부 센서 반응을 늦추는 값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UAE는 대응 방식을 결정해야 했고 그 선택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이후 상황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검증된 체계를 유지하자는 쪽과 한국 체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쪽이 부딪히고 있었으며 하지만 그때부터 숫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접근 시간 80분, 탐지 이후 대응 준비 시간 단축, 다중 목표 동시 대응 가능성 증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면서 더 이상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 목표가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교전 순서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핵심이었는데 한국 체계는 그 구간에서 예상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걸 본 한중동 파견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건 한 번 막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구조 같습니다. 그 말 이후로 판단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이번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황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흐름이 이동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를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현재 대응 능력만이 아니라 이후 상황까지 고려한 준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은 곧 더 큰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지금 보이는 성능이 전부가 아니라면 한국은 왜 이 시점까지 이 정도만 공개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휘소 한쪽 화면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선 방향이 아니라 더 깊은 방향에서 움직이는 신호였습니다. 이란 내륙 쪽이었습니다. 그 신호를 보는 순간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필요해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휘소 한쪽 화면에 떠오른 그 신호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내륙 방향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되는 동일한 패턴이었고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인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레이더와 위성 자료를 동시에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좌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동하는 목표가 아니라 고정된 발사 지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날아오는 위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저 위치를 그대로 두고 방어만 반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이란의 발사 지점이 살아있는 한같은 규모의 위협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었고, 그때마다 동일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으며,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좌표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290km. 이 거리는 단순 방공 체계로는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항공기를 투입하는 방식. 하지만 이란 방공망을 고려하면 위험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장거리 타격 체계. 하지만 기존에 검증된 체계로는 이 거리와 시간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국 자료를 다시 띄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했던 다연장 체계 자료. 그 안에 포함된 290km급 사거리. 처음 그 수치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최대 사거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숫자가 실제로 필요한 거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좌표 거리 290km, 비행 시간 약 4분 내외, 목표 위치 고정, 다중 타격 가능성.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를 시뮬레이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수십 미터 수준, 동시 타격 가능, 재장전 및 투속 대응까지 연결 가능. 처음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존 기준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한 분석관이 조용히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좌표와 사거리 그래프가 정확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맞춰놓은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오류를 찾으려 했습니다. 입력값을 바꿨고 환경 조건을 더 불리하게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의심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게 가능한가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는가로. 이란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고 UAE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어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원점을 제거할 것인가? 그때까지 한국은 단 한 번도 먼저 나서서 이 선택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있었지만 설명은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미 필요한 조건이 모두 맞춰져 있었는데도 왜 이 단계까지 아무도 그것을 선택지로 보지 않았는지.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방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제대로 꺼내지 않은 선택. 그 선택이 무엇인지,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 답이 곧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이미 한번 뒤집혔지만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외부 참관 인력과 해외 분석관들은 한국 자료를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거리가 맞는 것은 우연일 수 있고 명중 오차가 낮게 나오는 것도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 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한 분석관은 한국 자료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계산이 너무 깔끔하다,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속으로 하고 있던 생각을 대신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검증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운용 조건에 최대한 가깝게 데이터를 왜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좌표 입력에 일부러 오차를 넣었습니다. 통신 지연 시간을 늘렸고 일부 센서 반응을 느리게 설정했습니다. 이상 조건도 불리하게 바꿨습니다. 바람 속도를 높이고 온도 변화를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를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목표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타격 가능 시간도 약간 늘어났지만 전체 흐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아닌 불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수치가 틀렸을 거라는 확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던 한 외신 분석 담당자는 기존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 자료를 처음 검토했을 때 신뢰도 낮음으로 분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문서를 다른 시선으로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이게 가능한가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로 바뀌었습니다.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국 자료를 처음부터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성능표가 아니라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왜 사거리가 저렇게 나오는지, 왜 반응 시간이 줄어드는지, 왜 오차가 유지되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의 특징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따로 만들고 나중에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연결된 상태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탐지, 교전, 발사, 재장전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건이 흔들려도 전체 구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중동 현장 경험이 많은 한 장교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번 이기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계속 버티기 위한 구조다.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란의 위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고 누적되고 압박을 계속 가하는 방식입니다. 그 구조를 상대로 대응하려면 단발성 성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외부 반응이 더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가격, 경쟁력으로만 평가하던 시선이 이제는 설계 방식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서방 방산 관계자는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과만 비교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들은 과정 자체를 바꿔놓았다. 그 말 이후로 회의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기준을 흔드는 변수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숫자가 쌓이면서 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290km, 4분 비행 시간, 수십 미터 오차. 이 세 가지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상황과 정확히 맞물리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쯤 되자 또 다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부러 틀린 값을 넣어보며 한계를 찾으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했습니다. 조건을 더 나쁘게 만들수록 한국 시스템의 안정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 가지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준비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왜 조용했는지, 왜 필요한 순간까지 일부만 보여줬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수치들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지. 이건 우연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방어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대응 구조를 증명하고, 이제는 상황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인정 직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한국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검토나 비교가 아니라 실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도 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이란 내륙 좌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휘소 화면 중앙에 하나의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을 직선으로 잇는 선. 거리 290km. 그 선이 실제 작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좌표 입력, 경로 계산, 타격 순서 설정, 중간에 멈추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존에 보던 방식과 달랐습니다. 보통은 확인 단계가 여러 번 반복되고 승인 과정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터가 이미 충분했고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외부 연결 화면에 들어와 있던 해외 참관 인력들이 하나둘씩 말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질문을 던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한지, 오차는 어떻게 되는지, 재현 가능한지. 하지만 실행 단계에 들어오자 그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의심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지휘소 내부에서는 마지막 확인이 진행됐습니다. 좌표 거리 재확인 290km, 예상 비행 시간 약 4분, 목표 고정 상태 유지. 모든 조건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긴장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휘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하나의 신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그 신호는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빨랐습니다. 일반적인 이동이 아니라 직선으로 밀어붙이는 형태였습니다. 화면에서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 사이 거리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속도를 보던 한 해외 분석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계산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남은 시간은 1분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지휘소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한 지점에 고정됐습니다. 이란 내륙 좌표. 그 위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초가 남았을 때 화면이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됐습니다. 좌표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구조물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빠르게 업데이트됐습니다. 타격 확인, 목표 제거. 단순한 성공 표시가 아니라 좌표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진 형태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지휘소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정확하다. 수십 미터 오차로 계산됐던 값이 실제에서는 거의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라면 왜 지금까지 이걸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 그 질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해외 연결 화면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타이밍인지, 왜 이 수준인지. 관심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번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이 준비해온 방식이 처음으로 전부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타격 결과가 확인된 직후 지휘소의 공기는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긴장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이해하는 속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좌표가 사라진 화면, 290km 밖에 있던 목표가 몇 분 만에 지도에서 지워진 사실. 그 단순한 결과 하나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준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외부 연결 화면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류를 지적하던 분석관들이 이번에는 서로 다른 자료를 꺼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데이터, 열감지 기록, 통신 로그. 같은 결과가 여러 경우에서
동시에 확인되자 누군가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재현 가능한 수준이다.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 결과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능력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지로 관심이 이동했습니다. 한 중동 지역 파견 장교가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이 시간 안에 이 정확도면 방어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그 말 이후로 논의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성했지만 이제는 상대의 발사 이전 단계까지 포함한 구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그 변화는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개념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휘소 안에서도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체계를 유지하던 쪽에서도 더 이상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인정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해외 반응은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서방 방산 분석 담당자는 자신이 작성했던 기존 보고서를 바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 한국 자료를 검토할 때 검증 부족으로 분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구조적 완성도 높음, 확장성 확보. 그 두 문장이 추가되는 순간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관은 더 직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가 따라왔던 방식이 유일한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란 관련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타격 이후 해당 좌표에서는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발사 준비로 보이던 패턴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UAE 내부에서도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대응 계획이 하나로 정리되기 시작했고 한국 체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더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보여주는 방식 때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먼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판단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식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휘소 안쪽 화면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그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전체일까요? 그 질문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번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여전히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넘어 그 다음을 찾는 방향으로. 지휘소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문은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왜 이런 결과가 가능한지로 관심이 이동해 있었으며 스크린에 다시 띄워진 것은 한국이 처음 제시했던 자료 원본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성능표로 넘겼던 그 자료가 이제는 분석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거리 290km, 비행 시간 약 4분, 명중 오차 수십 미터. 이 세 가지 수치는 이미 실전과 동일하게 맞아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단순히 잘 나온 결과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지 밝혀내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를 하나씩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탐지, 판단, 발사, 타격. 이 네 단계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김없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건 북유럽 쪽에서 온 분석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기존에는 한국 체계를 가격 대비 효율 정도로만 평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데이터를 연결해서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성능이 아니라 설계 방식이다. 그 말은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교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특정 무기와의 성능 비교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 설계 방식 자체를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데이터를 오류라고 의심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국가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수치가 아니라 기존 기준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중동 외신 기자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한 방식이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기준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이후로 논의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예외가 아니라 기존 방식이 한계였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관련 데이터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타격 이후 해당 지역에서 추가 발사 준비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고 열감지 패턴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위협 구조 자체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한 방산 관계자는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막은 게 아니라 끄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국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 구조가 가능한지, 왜 조건이 바뀌어도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한국은 성능을 따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흐름 전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탐지에서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 판단에서 발사까지 이어지는 지연, 발사 이후 타격까지의 경로 계산, 이 모든 구간이 동시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수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구조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회의실 안에서 또 하나의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유럽 방산 분석 담당자가 자신이 작성했던 이전 보고서를 그대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국 자료를 신뢰도 낮음으로 분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적 우위 확보. 이 한 문장이 추가되는 순간 평가 기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시아 담당 분석관, 중동 파견 장교, 에너지 분야 전문가, 각 분야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든 것이 아니라 운용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다. 그 순간부터 질문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그 질문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더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자료를 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수치가 맞아떨어지는데도 어딘가 일부만 공개된 느낌. 그 감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수치가 서로 맞물려 하나의 단계로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구조는 보통 한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다음 단계를 이미 준비해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휘소 밖으로 나왔을 때 현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분석과 재구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결과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인정 단계를 넘어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마지막 보고서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구조로 이해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